네, 자, 세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론 부분에 변경 등기, 또 부기 등기, 가등기.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경 등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변경 등기는요, 제가 세 가지로 일단 나눠 드려요. 자, 변경 삼형제라고 제가 맨날 하거든요. 변경. 자, 변경이 세 가지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부동산이 변할 수 있어. 부동산 표시가 변할 수 있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부동산이요.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됐어. 그럼 분할되면은 지번세로 정하고 면적 나누잖아요. 그럼 부동산 표시가 변하지. 등기가 두 개가 되는 거지. 합병되면 거꾸로죠. 거꾸로. 이런 식으로 면적 같은 거 또는 용도가 바뀌었어. 그럼 지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자체가 변하는 것을 표제부에 고쳐서 놓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자, 언제나 주등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이렇게 돼요.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요, 내 부동산 표시를 내가 고치는 거야. 남이 하면 안 되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나 혼자 한다 그래서 단독 신청. 자, 나 혼자 한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에 언제나 주등기로, 반드시 주등기로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바뀌는데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표시번호가 반드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기등기는 1-1, 2- 들어오는 거, 그런 걸 부기등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견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한참 가야 되네. 네,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의 주등기라고 설명드린 거죠. 네. 자, 이런 거요. 자, 표제부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가 나오잖아요. 자, 표제부에 처음 나오는 번호를 표시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번호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은 서초구 서초동의 10의 1번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합병으로 인해서 200제곱미터가 250제곱미터가 됐대. 50이 와서 붙은 거죠. 그러면 이럴 때 1-1로 쓰는 게 아니라 2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주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절대로 1-1, 2-1이 안 들어와요. 그냥 1,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에 들어가는 이런 변경 등기들은 전부 다 주등기다. 그리고 자, 합병했다 그러면 토지 두 개가 붙은 거잖아요. 등기가 두 세트 있었던 걸 합쳐서 한 세트로 막 묶어 놓은 거잖아요. 이때는 그 두 필지가 다 내 땅이야. 남의 땅이랑 내 땅이랑은 합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유 토지다 그러면 그 공유자들 간의 지분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소유자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필지가 합병됐다 그러면 둘 다 내 땅이니까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하는 거지. 자,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뭐야?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의 예로 한번 들어드린 거고, 자,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자, 결정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요 표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고, 자, 단독 신청 원칙이다. 됐죠? 자, 두 번째 변경. 자, 두 번째 변경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요.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죠. 자, 등기 명인 표시가 뭐냐? 명주번을 얘기합니다. 명주번이죠. 개명했다. 이름 바꾼 거죠. 주소가 이전됐다. 딴 데 이사 갔다는 소리지. 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명주번이다. 이 등기 명인 표시를 고치는 거죠. 변경 등기. 요거는 내가 내 이름 고쳤으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이사 갔다고 내가 가야지. 누구랑 가? 나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단독 신청. 자, 당연히 단독 신청이에요. 보통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처리가 됩니다. 딱 하나 변경, 공동 신청되는 변경이 하나 있어요. 이게 권리 변경입니다. 다음 여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반드시 부기 등기입니다. 절대 예외가 없어요. 쟤는 반드시 부기 등기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주등기, 여기는 반드시 부기 등기. 그죠? 자, 반드시 주등기, 반드시 부기 등기 딱 정해져 있고 둘 다 단독 신청을 처리합니다. 근데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이에요. 자,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이요. 자,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이요.
됐죠? 변경, 변경, 변경. 요거를 줄여서 변경, 변경, 변경. 이렇게 합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낸 겁니다. 밑에 풀어낸 겁니다. 자, 권리 변경은 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당 사자가 있다니까. 자, 걔네들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권리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경우와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렇게 시험 잘 나와.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권리 변경. 얘만 공동 신청이고, 자, 부기 등기, 주등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제가 이제 자꾸 외우라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잡혀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자,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승낙을 해주면 그때는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요. 승낙 없으면 주등기로 돼서 일단 부부주. 자, 입으로 외우세요. 부부주, 부기등기, 주등기. 요 순서대로 외우는 겁니다.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전세권자가 조세호. 자, 조세호가 소유권 외 권리 을구 전세권을 을구의 1번 전세로 넣는 겁니다. 집주인을 저라고 할게요. 여긴 안 나왔어요. 여긴 안 나왔는데 갑구의 소유자가 김병렬이 있다. 그럼 김병렬 열공시하고 조세호하고 전세 설정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조세호 씨한테 돈을 받은 거지. 얼마 받았냐? 2억을 받았어. 근데 제가 하는 말이 2억 가지고는 전세가 좀 모질란다. 이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1억만 올려줘. 그 조세호 씨가 딴 데 갈 데가 없었어. 저한테 1억을 주면서 자, 전세가 3억이 됐어요. 근데 등기부상 2억을 놔두면 조세호 씨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야, 1억 더 드렸잖아요. 등기부에 3억으로 고쳐 써주세요. 그러겠지. 그러면 조세호 씨는 빨리 등기소에 가고 싶겠죠. 그럼 등기 걸리자. 저는 1억 더 받고 3억 받고 2억 써 있으니까 뭐 굳이 고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으로 2억을 얼마로? 3억으로 변경계약에 따라서 변경등기를 넣는 겁니다. 그럼 조세호 씨 입장에서는요, 자기 전세권이 2번으로 내려가기 싫잖아요. 선순위 1번 전세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부기등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집주인인 열공시와 여기 조세호 사이에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는 경우다. 그렇다면 이 권리 변경, 자, 전세권을 변경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없죠? 근데 자, 바꿔볼게요. 자, 지금 조세호 씨하고 저하고 전세 등기를 넣었는데 제가 자, 우리 유세훈 씨한테 돈을 좀 꿨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저당을, 자, 2번 저당을 자꾸 들어온 거예요. 2번 저당. 그러면 이 우리 유세훈 씨는 전세가 2억인 걸 감안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꺼주는 정도는 2순위로도 내가 담보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만 원 꺼주고 2번 저당을 잡아놓은 거지. 근데 갑자기 얘가 3억이 되면 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2억 보고 2번으로 들어온 건데 거기가 3억이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상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데 1억이 추가된다고? 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자, 이 양반이 승낙을 안 해줍니다. 안 돼. 나는 이게 3억이면 나 안 들어왔지. 난 너 돈 안 꺼줬어.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자, 3억이 되고 싶은데 저하고 조세호 씨는 유세훈 씨 찾아서 사정을 하는 거죠. 이거 좀 해주세요. 뭐 1,000만 원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으세요? 이랬어요. 안 된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2번 등기 밑으로 자, 3번이 들어와야 됩니다. 3번으로 3억을 넣고 이 양반한테는 2억으로 주장하는 걸로 놔둬야 돼요. 자, 요 사람 관계에서는 전세권이 2억짜리라고 보고 이후에 4번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3억짜리라고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두 개가 써지면서 여기다가 1-를 못 쓰고 3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낙을 못 받았으니까. 유세훈 씨보다 후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등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자, 바꿔보세요. 김준호 씨가 있어요. 김준호 씨가 자, 이 상황을 보더니 그래요? 그런 사정이 있어? 여기서 3억 들어간다고? 글쎄, 그럼 뭐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아싸, 자, 잘됐다, 승낙 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승낙을 해주는 순간 무시당하니까 샥 밀리면서 여기 3억을 딱 꽂혀요. 딱 꽂혀서 1-를 꽂아놓고 이 사람은 2번인데 사실상 밀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승낙을 받았다, 아싸 잘됐다라고 부기등기로 넣어버립니다. 자, 승낙을 해줬다라는 건 자기는 무시당했다는 소리야. 그 말은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없는 사람 취급해. 아까 아예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바로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나 그 사람이 승낙을 해준다면 걔는 그냥 무시해라 이거야. 그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1-1로 꽂아라고 부기등기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됐어요? 자, 지금 이거 얘기했어요. 자, 지금은 권리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둘이 열공시와 조세호가 둘이 같이 등기소에 가는데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제3자가 아무도 없어. 저 둘만 있어. 그러면 바로 부기등기로 1-1이라고 꽂아버리는 거고,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만약에 제3자가 김준호 씨면 자, 승낙을 해준대. 그럼 아싸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요. 제3자 유세훈 씨가 안 되는데요? 난 깐깐해. 이래버리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니까 3번으로 가니까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부부주 순서대로 일단 외워보시고, 권리 변경은 부부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부주는 외웠는데 나중에 이게 어디서 외운지 까먹더라고. 권리 변경이 부부주예요. 자, 부부주는 권리 변경이 나와야 돼요. 자, 권리가 내용이 바뀐다. 그죠? 보통 금액이 커질 때가 문제가 돼요. 금액이 작아질 때는 뭐 사실 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그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해관계인한테 좀 사정 좀 뭐 부탁 좀 드립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부기등기, 안 돼 그러면 주등기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예 아무도 없으면 편하게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부부주 이렇게 됩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무조건 부기등기고, 자, 요건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그죠? 원래 변경은 내가 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지만 권리 변경은 둘이 같이 가야 이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공동 신청이다. 이 표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중에 올해 시험에도 이 권리 변경 등기가 시험에 또 나왔어요. 다른 거 몰라도 요거 부부주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딱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요걸 요대로 써놓고 옳은 걸 고르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1, 2, 3, 4는 몰라도 5번에 이게 딱 나오는데 이거 오라 찍으면 맞추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올해도 출제가 됐다는 거죠. 계속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료 다시 보시죠. 자, 권리 변경 얘기했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기등기. 여기다 이제 공란 넣어놓을 겁니다. 변경 전상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대요. 2억을 줄을 걷다는 거지. 왜? 3억이 됐으니까. 부기등기로 했으면 변경 전상 말소 표시를 한대요. 2억을 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주등기로 했다. 왜? 승낙을 못 받았거든. 자, 이럴 땐 2억도 놔두고 3억도 새로 쓰고. 그래서 2억을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돈이 두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꼭 2억에서 3억 됐으니까 1억 추가로 쓰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2억에서 1억이 추가됐다고 쓰지 않고 2억에서 3억이 되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냥 제도를 그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억 추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추가 설정을 하는 것이지 변경이 아니에요. 지금 변경이기 때문에 2억에서 3억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억도 쓰고 3억도 쓰게 되는 거죠. 예. 설마 이해 안 되신 거 아니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는 승낙한 거고, 승낙을 못 받았을 때는 유세현 씨가 승낙 안 해줬죠? 그럼 2억에서 얼마로? 3억으로. 그럼 2억은 줄긋지 않았잖아요. 2억 그대로 놔두고 3억도 추가로 하나 더 쓰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료 다시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권리 변경 설명드렸고요. 자, 얘네들을 압축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빵꾸 뚫어가지고 연습 문제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중에 자, 요 얘기를 제가 살짝 건너뛰었죠. 자, 요거 설명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뭐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토지를 합병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합병.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 거예요. 두 필지. 자, 여기가 10번지, 11번지. 자, 이걸 합쳤대. 합치면 몇 번지가 되냐? 이때는 둘 중에 선순위로 갑니다. 선순위로 가니까 10번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때 소유자는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 동일. 이것도 A 거, 이것도 A 거. 그죠? 둘 다 A 거네. 그럼 합정하면 둘 다 A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예. 일단 소유권 등기는 각자 돼 있다. 그죠? 두 개가 합쳐져서 역시 그 사람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B란 사람이요. 이쪽 11번지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요. 전세권. 토지 전세권이 이만큼이 들어있다. 네,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합병이 될까의 문제예요. 합병이 됩니다. 왜? 전세권이란 건요, 꼭 한 필지 전부를 빌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한 필지 중에 일부를 빌리는 경우도 허용되거든요. 그럼 이거 합병하는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이었다. 예, 색깔 좀 바꿔보죠.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이었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색깔 요걸로 해볼게요. 저당권이었다 해볼게요. 저당권. 저당권이었으면요, 자, 이만큼 이게 저당권이었대. 그럼 이거는 합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 저당권이란 건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로 팔 수 있거든. 팔으려고 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근데 요만큼만 팔겠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할을 쳐야지. 분할 치면 팔 수 있지만 애초에 저당을 설정할 때부터 분할을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당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거를 합병을 허용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있으면 합병 전에 어떤 게 있으면 합병이 안 되고 어떤 게 있으면 합병이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구별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자,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은 합병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되지만 동일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장 없는 거. 그다음에 방금 나왔던 전세권. 이거 지장 없는 거예요. 전세권 있어도 합병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빌리는 거, 지상권, 또 임차권 다 빌리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권 중에서도 자, 승역지 지역권.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빌리는 거 네 가지를 외우세요. 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승역, 지역권. 자, 여기까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외 권리 등기가 있다. 그러면 합병이 제한됩니다.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저당권이 있다. 그죠? 한쪽에만 뭐 가등기가 있다. 이 외니까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등등등 처음 보는 게 있다. 그럼 합병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예외가 또 있어요. 자꾸 예외하기 싫은데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저당권이요, B가 여기만으로는 저당이 부족하니까 요것도 같이 저당을 잡을게 그랬어. 공동저당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두 개의 부동산을 똑같은 조건으로 묶어놨대. 그러면 이건 합병이 되겠는데? 왜? 전체 다 묶인 저당이 되니까 이건 오히려 더 좋은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은 저당인데, 자, 모든 토지의 동일 조건의 저당이다. 그럼 합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저당은 그냥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토지의 동일한 조건의 저당, 자, 이런 것들을 창설적, 처음에 들어갈 때 창설할 때, 자, 공동저당으로 딱 묶여서 들어갔다. 공동저당으로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라면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예외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모든 토지의 동일한 똑같은 조건이요. 모든 토지의 동일한 자, 신탁 등기가 걸려있다면 이것도 좀 해주자라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갈게요. 결론적으로 합병이 되는 경우들은 이렇게 해요. 합병이 되는 경우들은 일단 소유권 등기는 합병이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승역, 지역권, 거기다가 창설적 공동저당, 모든 토지 신탁 등기는 합병이 된다. 이렇게 된다. 합병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둘 다 내 거니까 소유권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 지역권, 그리고 모든 토지 동일한 저당, 자, 모든 토지 동일한 신탁, 여기까지는 합병할 수가 있고요. 이 외 권리 등기에서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로 이렇게 두 줄로 압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건 아니지만 여기 빵꾸 뚫어져 있으면 이걸 이렇게 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자, 충분히 관련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압축 정리된 거를 해설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변경 삼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설명을 하고 나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참 어렵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자꾸 들으셔가지고 익숙해지게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자, 다음 부기등기. 이게 정말 출제가 잘 되는데 올해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권리 변경 요것만 나왔어요. 요것만 나왔고,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요, 요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사실 다른 것도 계속 더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권리 변경, 부부주 있었죠? 부부주. 자, 부부주 요거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기본 원리들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외 권리 이전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외 권리는 부기등기로 틀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멘트가 빠지면 소유권 이외 권리라도 부기등기로 틀릴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 권리가 뭐 된다? 이전된다. 그래? 그럼 부기등기지. 소유권 이전된대? 그럼 걔는 주등기지.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전 등기라는 멘트를 보고 자, 얘네들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인 저당권을 설정한대요. 그러면 저당 설정은 주등기로 됩니다.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1번으로 돼 있는데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1번 전세 밑에다가 1-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거는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았다. 자, 돈 안 갚으면 네 부동산 소유권 경매로 날릴 거야? 이럴 때는 1번 저당, 2번 저당 해서 주등기로 들어가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1번이나 2번으로 들어가 있다면 걔네들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는다면 1-1, 2-1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기등기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저당 설정 등기는 암소리 안 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암소리 안 하면 주등기가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시험 지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라고 써줍니다. 자, 요럴 때는 부기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자, 밑에 것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요거 방금 보신 변경 삼형제. 자, 변경. 요 변경 삼형제는 왜 보시라고 했죠? 변경 삼형제.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반드시 주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반드시 부기등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랬죠.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 못 받았을 때만 주등기고 나머지는 다 부기등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환매특약 등기도 이제 다음 순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요 두 가지도 자, 다음번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자, 예시로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나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는 약정 등기는 반드시 부기등기로 하라고 법에 딱 정해놨어요. 이건 뭐 원리 원칙도 없고 법에 얘는 부기등기라고 그냥 정한 거야. 그럼 만약에 나오면 부기등기 뭐 정해졌어 라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법이 고쳐져서 주등기라고 그러면 또 주등기로 갈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기등기로 정해져 있다 라고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부기등기 원칙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진도가 나가고 한 2, 3회 순환이 돌아가고 나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좀 낯설어서 여기가 맞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좀 이렇게 걱정 좀 하지 마시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게요. 자, 오늘 대망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사실 등기법 분량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3회 차, 지금 3주 차잖아요. 정말 압축했어. 정말 압축해가지고, 요 정도는 좀 처음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골라가지고, 정말 압축한 내용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등기는 어떤 경우에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더라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예.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기 뽑고 설명하고 강의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초반부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가등기. 자, 오늘 가등기까지 딱 정리하고 이번 강의 이제 요번 주 강의 마무리할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지적법을 쭉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처음부터 등기법서부터 3주간 대장정이, 아니 3개월간 대장정이 12월, 1월, 1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가등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준비됐죠? 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저는 솔직히 2배속은 아니라고 봐. 1.5배속도 빨라. 한 1.2배속 정도 선에서 들으시면 모르겠는데, 따라라라라 이래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독을 한다. 응? 속독. 책을 빨리 읽는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머리는 못 받아들이고 눈만 돌아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강의를 듣는데 뭐라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는데 내 머릿속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건 들으다 많아지.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무 빨리 돌리지 마시고 적당히 좀 들어주세요. 전 하여튼 뭐 2배속은 절대 안 되고 1.2배속에서 1.5배속 사이에서 적정한 선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들으시고, 똑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 그땐 좀 빨리 들어도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때 이건 아는 거야. 그래서 그땐 빨리 들어도 되는데 처음 들을 때서부터 좀 배속을 높이시는 건 좀 비추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소유자가 이정재고요. 이정재. 자, 요즘 핫한 이슈죠. 정우성. 그죠? 어떻게 그거 때문에 쓴 건 아닌데 좀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름만이라도 잘생겼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써보려고 했는데 요즘 좀 문제가 됐어요. 자, 이정재 정우성이요. 자, 예약을 했어요. 이 양반의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예약을 건 거죠. 근데 예약만으로는 당장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예약했더라도 그래도 계약금도 좀 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부동산에 계약금을 10% 1억을 줬다. 그럼 1억씩이나 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정재 씨, 내가 1억이나 먼저 계약금 줬으니까 나는 임시등기라도 하나 걸어놨으면 좋겠다. 2번으로. 딴 사람 2번 들어오기 전에 나 2번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해서 합의가 잘 돼서 예약 계약이 된 거예요. 예약이 됐으면 둘이 같이 등기소에 갑니다. 같이 갑니다. 공동신청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간다. 공동신청. 자, 누구예요? 예, 이정재, 정우성 이러면 안 돼. 이제 이거를 좀 멋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때 자, 정우성은 등기 권리자인데 앞에 가짜 붙었죠. 등기 권리자. 얘는 뭐겠어요? 등기 의무자인데 앞에 가짜로 붙여봐. 등기 의무자. 그래서 공동신청.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2번 가등기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공동신청.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단독 신청이 나옵니다. 단독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정우성 씨가 하는 거죠. 정우성 씨가. 자, 정우성 씨를 뭐라 했어요? 가등기 권리자라고 했단 말이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자, 당연히 가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으로 하게 돼 있죠.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 당연하니까 시험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누가 단독 신청하겠어요? 가등기 권리자, 바로 정우성 씨가 혼자 등기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관은 약간 의심을 해요. 당신 혼자 온 거를 내가 믿고 어떻게 해주냐. 그렇다면 뭔가 나를 믿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정우성 씨는 이정재 씨의 승낙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법원 가서 이런 걸 받아와. 법원 가서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가등기 권자가 혼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되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촉탁 등기로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다고. 이거는 단독 신청 등기라고.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촉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각하다 이거야. 그걸 여기다 써놨습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다. 원래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촉탁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처분은 그때 나오는 박명수의 가처분, 우리 지난주 강의 때 제가 박명수의 가처분 등기 설명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가처분 등기하고는 다른 얘기야.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거는 정우성 씨 혼자 가등기를 하러 가실 수 있는 서류예요.
뭐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해서 촉탁에 따라 가등기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단독 신청이네 라고 그냥 찌리리 하고 외워져요. 이건 조건만 사요. 가등기가 처음에 단독 신청?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출제될 거리가 없어. 원래는 법원 가서 정식으로 이행 판결을 받아야 공동 신청을 단독 신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정식 이행 판결 오래 걸리고 비싸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등기 정도는 요 정도 절차로 혼자 갈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 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촉탁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인이 갈 때 갖고 가시는 거. 이정재 씨의 승낙을 못 받았다면 요거라도 갖고 가시라고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등기를 그래서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으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으로 요 2번 가등기를 실행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번 속는 거예요. 근데 이정재 씨가 이거를 배신하고 제3자 이름으로 등기를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김태평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졌다면 3번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양반은 이제 이거 알고 들어와 모르고 들어와? 네? 알고 들어오죠. 가등기가 아닌 거 빤히 알고도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 그럼 등기관 이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가등기가 있더라도 그에 반하는 소유권 등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실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지. 2번 가등기만 말소하면 3번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등기관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알고 들어오신 거지? 이걸 써드릴게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정우성 씨가 이정재 씨를 찾아가서 우리 약속된 그 가등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본등기를 칩사 라고 할 수 있어. 본등기를 치게 되면 여기 샥 열려요. 2번이 열려. 2번이 샥 열려. 열리면서 여기다가 본등기를 쳐요. 그럼 가등기 건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사이에 끼네 있죠? 그 사이에 끼는 말소 당합니다. 본등기 때문에 지웠다라고 써지면서 직권말소 당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요. 본등기를 치지 않고 2번 정우성이 나갈 수도 있죠. 2번 정우성이 나간다. 그러면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 말소라는 것은 가등기를 해놓은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어. 원래 이것도 공동말소지만 원래 공동말소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 사람이 스스로 가등기를 단독 말소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을 가등기 명인이라 그래. 누구라고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본인이 지훈인데 뭐 등기관 입장에서 나가셔? 나가셔. 내 지워줄게. 근데 이 양반이 바빠서 지운다 그러고 안 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제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김태평이라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거지. 이거 내가 지어도 되죠? 승낙서만 써주셔.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만 있다면 이 사람을 가등기 명인이라 그래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있다면 이 사람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이 2번 가등기를 지울 수 있다. 근데요. 얘도 바빠. 그럼 누구 남았어? 이 사람 남았지. 이 사람 뭐라 하냐? 가등기 의무자라 그래. 가등기 의무자도 이거를 지울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세 사람 다 가등기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셋 다. 그러면 이정재, 정우성, 김태평 이러면 안 된다고. 걔네들 이름을 외워야 된다고. 그죠? 그 이름을 제가 여기다가 써드렸어요. 써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는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죠.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서 이거 내 가등기인데 난 나갈래요. 나가면 쳐주셔.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단독 말소. 근데 걔가 바쁘면 누가 나올 수 있죠? 가등기 의무자 이정재, 또 이해관계인 제3자. 얘네들도 가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해요. 누구 승낙이에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그거 가져다가 단독 말소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 시험이 정말 잘 나와요.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 정말 요 예외 세 사람을 딸 외우셔야 됩니다. 가등기 명인, 가등기 무자, 이해관계인. 얘네들은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가등기는 원래 공동 말소지만 시험에 낼 게 없어. 단독 말소가 가능한데 세 사람 다 가능하다. 대신에 본인이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딴 애들이 갈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게 가등기 말소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 가등기 시험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 본등기 당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본등기. 본등기는 원래 가등기권자가 하는 겁니다. 원래 가등기를 잡아놓은 사람이 본등기를 하러 오는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등기가 이전됐다. 그럼 그 가등기 이전받은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분양권이 넘어가면 분양받은 사람이 집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등기를 이전받았으면 그 사람이 본등기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만약에 가등기를 여러 사람이 잡아놨다면 일부 가등기권자가 내 지분만 본등기가 됩니다. 오히려 혼자 가서 전체 본등기 해달라? 요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오늘 제가 보존 등기 설명할 때 설명했던 거랑 반대입니다. 보상은 전원이다. 이런 거 외웠으면 좋겠는데 보존 상속 등기는 1인이 가더라도 전원으로 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기 것만 못한다. 근데 이건 반대야. 자기 것만 한다. 남의 것 못한다요. 이게 원칙이고 보상은 전원이라가 예외예요. 그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다음번에 또 할게요.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정자인데요. 자, 여기다가 정우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김병렬도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렇다면 가등기권자가 2분의 1씩 가등기를 거는 경우도 있어. 가능은 해. 근데 자, 혼자 와서 나중에 본등기를 2분의 1만 돼요. 자기 것만 본등기가 돼. 혼자 와서 전원 거 다 해달라 그러면 그건 안 해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인데 얘가 5억 내고 5억 본등기 되겠지. 근데 5억 내고 10억 본등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것만 해야 돼. 5억어치만. 그래서 자기 건 자기 것만 해라. 남의 거는 못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 원칙이야. 자, 그 다음에 본등기 의무자. 자, 본등기를 해줄 사람은요. 그때 그 사람입니다. 아까 칠판에서는 이정재. 그 사람이 해주는 거야. 제3자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게 그렇게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본등기를 치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이냐 문제예요. 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 가등기 의무자를 찾아가서 본등기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현재 소유자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은 말소당할 거기 때문에. 이러고 있죠? 자, 말소당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다. 지금 제3자 아니다라는 거. 요거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왔어요. 자, 다음. 자,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가운데 낀 애들을 말소하죠. 그냥 말소도 안 해요.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가 들어간다고. 그럼 직권말소를 뭘 지우냐? 가등기가 3월, 본등기가 10월. 그럼 3월부터 10월 사이에 들어온 애들 다 지워. 여기서 다 지워가 아니야. 다 지워. 전부 지워 그러면 안 되고요. 내 권리를 어떻게 해요? 침해하는 등기를 지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전부를 다 지운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전부를 다 지우지는 않고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해 여부를 따지는 거를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놨거든요. 일단 제일 센 거는요, 소유권이 제일 세거든. 소유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걸어놨어. 이 부동산 소유권, 전면적인 소유권을 3월 기준으로 내가 잡아놨어. 그리고 나서 본등기 10월 달쯤에 본등기를 딱 쳤어요. 그럼 그 사이 3월부터 10월 사이에 낀 애들은 웬만하면 직권말소를 할 겁니다. 근데 제외되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해당 가등기에 대한 또는 가등기 전에 대한 또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멘트가 들어갔으면 걔네들은 말소할 수가 없어요. 해당 가등기를 이전하거나 해당 가등기에 대해서 뭘 가압류나 가처분을 잡거나 또 가등기보다 먼저 있었던 등기 이거 건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임차권의 대항력이 가등기보다 더 먼저 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내용은 모르겠고 대항할 수 있는 이라든가 해당 또는 당의 가등기라든가 뭐 가등기 전에라든가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거 못 지우는 건데? 라고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권말소한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빌리는 것들이잖아요. 얘네들도 가등기가 됩니다. 자, 전세권 가등기 같은 것도 있어요, 법적으로. 많이 이용되진 않죠. 그래도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건 공부할 땐 알아야 되니까. 전세권이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내가 2달 있다 들어올 건데 혹시 불안하니까 전세 가등기 쳐놓고 갈게요.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럼 전세 가등기 쳐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치러 딱 왔는데 그 사이에 딴 사람이 전세가 살고 있어. 그럼 쫓아내야지. 내가 선순위인데. 이럴 때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선순위 가등기를 걸어놓고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일범의 용의권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 야, 너 나를 침해하냐? 나가. 직권말소라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면 자, 동일범이 용의권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의권이 아닌 애들이 들어왔으면 그때는 지우지 않습니다. 내 용의권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제일 쉬운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가등기가 걸려 있다면 아무것도 얘 본등기 쳤을 때 침해가 안 됩니다. 침해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지운다. 끝. 이거는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저당 가등기라는 멘트가 나왔다 그러면 땡큐, 아무것도 안 지워,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근데 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가등기 했다 그러면 동일범이야? 빌려 쓰고 있어? 그러면 지워. 나머지야? 그럼 안 지워. 그쵸? 그 다음에 소유권 가등기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지워. 근데 해당 또 가등기 전 이런 멘트 있어? 그럼 걔네들은 빼고 지워. 이렇게 해서 자,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가등기 본등기 사이 등기를 다 지우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걔네들을 연습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참 신경 많이 썼어요. 특강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글씨하고 밑줄하고 좀 잘 보세요. 어떤 거는 글씨가 좀 누웠다?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자, 그죠? 소유권, 자, 소유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후, 전에 맞춰진, 자, 지상권이래요. 그럼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자, 소유권 가등기인데, 뭐, 지상권이건 저당권이건 하여튼 그 소유권 가등기에 낀 애들은 다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예요. 된다. 그죠? 예. 소유권에 대해서는요, 웬만하면 다 지웁니다. 대신에 가등기 전에, 당해 가등기, 이런 멘트 빼고는 다 지운단 말이에요. 다 지우는 거예요. 자, 요거 2번 지문. 요거가 요번에 출제가 됐죠. 그죠? 예, 요거를 이제 사례형 문제로서 되게 독특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4번 보시면, 이번에는 용의권이죠? 빌리는 거,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빌리기로 가등기를 걸어 놓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를 쳤어요. 근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 그 사이에, 딴 애가 동일 토지의 지상권을 지금 빌려 쓰고 있대. 그럼 직권말소 해야지. 나 써야 되는데 네가 쓰고 있냐? 나가. 이렇게. 근데 4번은 보시면 저당권이래. 너는 쓰는 건 아니네. 그럼 너는 뭐 지우지 마. 있어. 예. 어차피 너 후순이지. 내가 선순위니까 내 사용권을 네가 건들 수가 없는 거잖아. 만약에 얘가 돈 못 받았다고 경매를 치잖아요. 그럼 선순위 지상권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침해를 당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6번 보시면, 자, 여기 저당권, 여기 저당권. 자, 저당권도 가등기 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당 가등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지운다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자, 대신에 자, 소유권 가등기일 때는 가등기 전에 격려된 또는 당해 가등기에 대한 또는 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멘트가 나오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 찾아내셔야 되죠. 그럼 요거를 또 한 번 연습을 할 겁니다. 또 한 번. 자, 1번에 보시면 소유권 가등기죠. 소유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도 직권말소 한다. 맞지? 직권말소 한다예요. 자, 두 번째 임차권. 자, 임차권 빌려 쓰는 거죠. 이것도 가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등기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자, 동일 부분의 용의권. 나 임차 빌려 써야 되는데 자, 딴 애가 빌려 쓰고 있어? 그럼 그냥 나 쪽에서 지우겠어. 지워버려야죠. 내가 선순위 임차권인데 나가. 직권말소 한다.
자, 다음 3번에 저당권 가등기 땡큐 그러면 돼. 저당권 가등기는 뭐 그냥 있어라. 마음 좋으네요. 순위만 잡으면 되니까. 그죠?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안 나옵니다. 저당 가등기일 때는. 저당 가등기는 다 그냥 데려간다. 네, 나중에 본등기를 치고 그리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때 다 지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지운다 이 소리예요. 자, 4번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 용의권이 용의권. 근데 중간에 용의권이 없잖아. 그럼 이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맞춰봤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가등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임시로 예약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임시등기라고 표시해 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치면 그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이런 구조의 등기를 아주 특수한 등기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요. 자, 모든 권리가 다 됩니다.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가 되고요. 그죠? 그러나 그 권리들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뭐 처분 제한 등기 얘네들은 가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 제대로 된 권리들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렇게 4가지 가등기가 된다라고 법 규정이 딱 정해져 있고요. 변경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시기부라고 있죠. 종기부라고 있죠. 서로 반대입니다. 시기부는 시작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등기라도 해놔야 내가 안심된다. 앞으로. 근데 종기부는 지금 권리가 있고 앞으로 없어질 거다. 이런 경우는 가등기랑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니까 정지조건부도 앞으로 조건 성취하면 권리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럼 뒤집으면 해제조건부는 지금 권리가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거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다라고 찾는 거죠. 자, 아직 네 건데 너 나 줘야지. 이걸 채권이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내 거야 물건이야. 이거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내 거에다가는 가등기 못 한다 그랬거든요. 남의 거에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너 나 주기로 했잖아. 이럴 때 가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 가등기 자체에 순위를 이전시킬 수가 있고 순위 이전 못하게 가처분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이거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할 건데 그냥 가기 좀 그래가지고 한번 밑줄 쳐놓은 거니까 어려워도 괜찮아. 근데 요거는 좀 잘 나옵니다. 본등기를 금지해 이거는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가등기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본등기를 막냐. 가등기 순위 잡아놨으면 걔는 선순위다 이미. 그러니까 본등기만 나중에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가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 권리 등기에 대해서 갑구나 을구에 가등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표제부에는 가등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보다 사실 요게 좀 잘 나오거든요. 사인증여라는 게요. 사인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유언장에다가 증여 계약이죠. 유언장이 아니라 증여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공짜로 주겠다 증여 계약. 하고 대신에 내가 죽으면 그때 넘어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줄 건 아니고 앞으로 줄 거니까 가등기를 좀 걸어 놓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건 유증 이게 유언장이야. 유언장. 유증은 유언장 쉽죠? 유증은 유언장. 유증 유언장. 자 유언장이 나왔다 그러면 유언장의 효력은 생전 중에는 안 나옵니다. 생전 중에 안 나와. 생전 중에 유언장 집행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생전 중에 유언장을 가지고 가등기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죽고 나서 가자. 사망하셨으면 그때 유언장이 발동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등기를 하겠다면 해주겠다. 근데 생전 중에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증여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하고 있을 때 둘이 증여계약서를 쓰고 바로 등기소에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유증 가등기는 생전 중에 바로 가등기 안 된다라는 게 요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포괄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가등기에 익숙해지셨을 때, 자, 그럴 때 얘네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등기 당사자 중에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지 지금 소유자 아니다. 이거 하고요. 가등기 말소할 때 세 사람 나오는 거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그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침해하는 등기 있었죠? 어떤 경우에 침해하는지 이렇게 해서 가등기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4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반복해서 친숙해질 거를 예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밴드에 요즘 매년 가로넣기라든가 지문 OX 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라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조금씩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졌네? 요게 제 목표예요. 만약에 바짝 해서 한마디 끝내자 이렇게 하실 거면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한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정규 강의는 어차피 계속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오셔가지고 솔직히 민계공 중요하다고 하는데 민계공 중요하다면서 별별 뭐 특강도 듣고 뭐 정기 수업 많이 듣는데 공시세법은 걔네들 그 투자하는 거에 반에 반만 투자해도 점수가 꽤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라고 안 하니까 자 수업만이라도 꾸준히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해커스 지금 인강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자료도 준비를 계속 하니까 또 교재도 더 나올 거고요. 네, 그거 가지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한 다음 순환 그러니까 12, 1, 2 요 순환하고 3, 4 요 순환 정도 들어오면 조금 기회도 있고 자신감도 좀 늘으실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못 알아듣더라고 자 꾸준히 오시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 운영하고 하니까 저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댓글 달아주시고 또 Q&A 달아주시고 하면 제가 답변 달면서 서로 소통하면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고 수업 후기 같은 것도 좀 써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